자, 두 번째 섹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20년 민주당 집권하려면 잊지 마세요. 네, 이런 제목의 용칼 이어가겠습니다.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네, 여러분 드디어 성주 바보 참외가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는 성주 바보 참외입니다. 2020년 핵참외 성주 관조 참외가 김용민닷컴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관조 참외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한 자리에서 10개 넘게 까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꿀덩어리가 또 있나 싶을 정도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무농약 참외인데요. 농약 대신에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잡고 인공수정 대신에 꿀벌의 자연수정으로 기른 참외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참외가 주는 자연 그대로의 달콤함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참외를 물에 이렇게 넣어 본대요. 그래서 거기서 불량품 또 양품을 갈라가지고 불량품은 갖다 버리고 수천만 원 정도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좋은 참외만 보낸다고 합니다. 자, 친환경 무농약 참외, 관조 참외 현재 4.5kg 38,000원, 9kg 65,6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맛있는 참외, 믿을 수 있는 참외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한겨레 백기철 편집인의 칼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년 진보 집권론이 말하는 것. 20년 진보 집권론,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바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막 난리가 났었죠. 야,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이를 데 없는 여당을 보았느냐 이러면서 수구 부패 친일 언론들이 막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방선거 완승 그리고 총선 완승 이런 상황에서 20년 진보 집권론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됐어요. 예? 지금 또 게다가 미래통합당에 이렇다 할 후보가 있습니까?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백기철 편집인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보수 미디어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게 다시 입증된 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일찌감치 4세 승계를 포기한 점 등은 보수 주류 체제가 금가면서 생명력이 다해간다는 걸 보여준다. 그렇죠. 보십시오. 지금 2016년 총선부터 졌죠. 대선 졌죠. 지방선거 졌죠. 총선 졌죠. 4번 연속 졌습니다. 큰 선거에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다음 대선도 대과가 없다면은 미래통합당 주자도 없고 방향도 뭐 불분명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 친일, 친박 이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당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 주류 체제가 금가면서 생명력이 다해간다는 것,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백기철 편집인은 그래도 아직 우리는 보수의 나라에 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5분의 3 의석을 차지했지만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중대 선거로 보기 어렵다. 또 2020년 체제를 또한 2020년 체제로 부를 만한 새로운 내용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가 있는가. 아니 5분의 3을 차지했다면 180석을 몰아줬다면은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혁명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촛불혁명의 완수라고 의미 규정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백기철 편집인 얘기는 우리 사회의 돈줄은 여전히 보수가 쥐고 있고 또한 언권 언론의 영향력은 여전히 보수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백기철 편집인께 제가 그럼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백기철 편집인에게 제가 한마디 좀 고언 아닌 고언을 말씀드리는데 한겨레가 잘하면 됩니다. 한겨레가 잘하면 돼요. 괜히 저쪽 조중동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저쪽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진영 언론으로 보이잖아. 정파 언론으로 보이잖아. 야 저쪽 얘기도 우리가 고려해야지. 저쪽 입장도 좀 들어줘야지. 또 보도해야지. 이러는 순간 한겨레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진보 민주 시민들 사이에서 담론이 되고 있는 것들을 좀 과감하게 지면에 반영해 보세요. 아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겨레는 조용해. 왜? 그 시민들이 좀 수준 낮아 보여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내내 그 담론 시장에서 저쪽에게 휘둘리고 저쪽이 영원히 주도권을 쥐는 이런 상황 방치할 겁니까? 한겨레가 좀 앞장서세요. 베껴 쓰더라도 좀 시민들에게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는 민주 시민들에게 관심이 되고 있는 그리고 민주 시민들이 열심히 쟁점화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하세요. 소개라도 하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진 않더라도 소개라도 하세요. 신문에 실리고 안 실리고 이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문에서 실어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진보 민주 시민들은 열심히 쟁점화하는 건데 이걸 잘 다루질 않아. 한겨레에서 잘 다루는 게 있긴 하지. 페미니즘 이슈 이거는 좀 열심히 또 다룹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뭐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한겨레가 뭐 아주 관심이 없진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보여요. 꼭 필요할 때 민주 진보 시민이 꼭 필요할 때 한겨레가 이 시민들을 대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변하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한겨레가 뭐하러 필요한데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각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민주화 세대라 할 수 있는 50대 유권자가 범진보의 주축으로 등장한 것은 흥미롭다. 그렇죠. 지금 50대는 과거의 386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 50대가 60대가 되고 또 50대 386보다 더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40대 유권자가 50대가 되면은 그것도 참 답이 안 보입니다. 20대의 보수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20대가 또 새로운 보수의 또 중심이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계속 수구화되면요 20대 30대 평소에는 좀 보수적이다가도 투표장에서는 민주진보 세력을 찍습니다. 민주진보 세력은 20대 30대의 마음을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진정성 있게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분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내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40년 진보 집권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자, 50대 유권자는 이번에 범진보 49%, 범보수 35%의 지지율을 보였다. 젊은 시절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가 50대로 진입하면서 유권자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 조심스레 진보 우위의 시대를 점쳐볼 수 있다.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론은 장기 집권에 방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주류 교체나 다수파 연합 형성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된다. 네, 제대로 보셨네. 이거 좋아요. 이거는 이 관점은 미국의 경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2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30년 넘게 민주당 다수파 시대가 이어졌다. 그래요. 그 이전에는 내내 공화당만 됐어요. 1932년 그 경제공황 이전에 미국은요, 공화당이 일본의 자민당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선거만 하면 다 이기는. 그래서 하여간 미국 공화당에 인재들이 다 몰리고 돈이 다 몰렸던 그런 시대였죠. 실제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요, 일본 자민당이 어떤 당이냐면은 그 당에 나경원도 있고 심상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펙트럼이 넓어요. 왜냐? 자민당만 당선되니까. 루스벨트는 여러 진보적인 정책으로 남부 도시노동자, 선진자본 분파의 뉴딜 연합까지 구축했다. 1932년부터 1968년 대선까지 10회의 대선에서 민주당은 7번 승리했고 의회는 언제나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보수 일각에서는 20년 진보가 집권하면 히틀러식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될 거라고 하는데 패배주의적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시민의 민주 역량을 얕잡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저는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이따위 그 보수 정당은 없어져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표 찍지 마시고 보수의 진정한 이노베이션을 위해서는 지금 당들은 다 정리하고 새로운 보수가 일어날 수 있게 토양을 가꿔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대구, 경북 등 영남 지역에 계신 유권자들도 진짜 보수 정당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은 안 될 정당, 수도권에서도 먹히지 않고 청년들이 투표 많이 나오면은 긴장하는 당, 응? 그런 당보다는 정말 신선하고 깨끗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을 극소수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렇게 그들에게 호흡기를 붙여주니까 그들이 지잘난 맛에 계속 저런 아주 삼류 저질 정치를 계속 하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 1기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시작한 민주정부 2기는 명실상부한 진보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당장의 선거로 나타난 의석의 우위, 세력관계 변화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내다보는 대개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네, 결국 이 부분이 20년 진보 집권론이 말하는 것,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선거 이후 계속 말씀드렸죠. 180석은 민주당에게 과감해도 된다. 선명해도 된다. 이런 국민들의 허락이에요. 그렇다면 더 열심히, 더 가열차게 이 시대에 부여된, 이 시대가 부여하고 있는 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지지율,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방어적으로, 계속 수세적으로 몰리다가 결국 지지율 잃고요, 정권 잃고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바로 그런 요원 아닙니까? 오만해서가 아니에요. 방향을 잃었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 아니에요. 그 신뢰를 잃은 바탕이 뭡니까? 이 당 밀어줬다가는 야 이거 뭐 나라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자 몸조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부자 몸조심하지 말고 제대로 개혁하란 얘기예요. 그런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은 또다시 우리 사회는 반동의 시간이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군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송기호 변호사의 경제칙필인데 이 칼럼 제가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미국은 왜 망해가는가? 여러분, 천민자본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천민자본주의 그 배후에 또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가 칼럼을 가려가지고 잠시 모습을 감추겠습니다. 칼럼 읽어볼까요? 송기호 변호사는 뭐 아시는 대로 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한미 FTA 독소 조항,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하게 날카로운 필치로 비판했던, 경계했던 송기호 변호사인데요. 자, 미군 없는 민주주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입니다. 1980년 8월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인은 미국이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위컴은 또 게다가 한국인을 들쥐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주 대한민국 조선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위컴이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준비하지 않은 쪽은 미국이었다. 비밀 해제된 미국 국방부의 문서를 보면 미국은 광주 시민의 정당한 저항이 1979년에 이란 혁명과 같은 사태로 전개되지 않도록 전두환 신군부를 지원했다. 그랬어요. 근데 광주 시민들 1980년 5월에 어땠습니까? 미국이 광주 학살을 막기 위해서, 전두환을 응징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2척을 부산에 입항시켰으니 이제는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고 환호했어요. 그러나 미국은 전두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두환을 지키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보낸 꼴이었습니다. 광주 시민을 지켜줄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미국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 가장 정의로운 나라 이렇게 생각했던 터였죠. 광주도 그랬습니다. 1980년 5월에 광주도. 자, 그렇다고 광주 시민의 피가 헛됐느냐? 그렇지 않죠. 한국 민주주의는 코로나19의 세계 모범이 되는 동력이 됐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했던 건방지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운운했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했던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도 막상 미국은 백신을 공동 개발하려는 국제연대에 돈 한 푼 내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송기호 변호사가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민주주의다. 미국은 한국이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민주주의는 총을 가질 자유가 아니라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자유다. 미국 민주주의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성취하는데도 실패했다. 미국의 제약회사가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미국인들 중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그러니까 가장 백신 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대로 접종받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왜 민주주의를 준비하지 못했는가? 미국의 군사주의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주로 군사력으로 관철하려는 나라다. 미국은 유일하게 전 지구 공간과 우주에 선을 그어서 각각의 전투 사령부를 설치하는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요구한 2021년 연방정부의 재량 지출 예산의 66%가 군사비다. 와, 그렇군요. 예. 미국의 세계 패권 국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량 지출 예산의 66%를 군사비에 쏟아붓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게 됐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국인의 신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오바마 케어에 사용한 예산은 그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 결과 미국 의회 회계국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하의 미국인 중 2,900만이 의료보험이 없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의 약 절반은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의료보험 혜택도 함께 상실당한다. 미국이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 배경이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전 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미국이 국민에게 건강하게 살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이 같은 길에는 한국에는 미군 없는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는 지금 미군 없는 민주주의를 생각해야 한다. 트럼프는 한국에 주둔비 지원 50% 증액을 요구하면서 미군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 말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칼럼이 이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 미국이에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비용 다 당신이 대셔야 합니다. 다 당신이 대셔야 해요. 뭐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방역 당국이 격리시켜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용을 쏟아가면서 당신을 살려주지 않아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또 그 사람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미국이 좋습니까? 한국이 좋습니까? 예, 여전히 미국을 하나님 나라로 여기는, 천조국으로 여기는 그런 인간들이 엄청난 숫자를 드러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 코로나로 세계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던 미국, 점점 세계 웃음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천민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천민 민주주의의 국가 미국.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환상을 갖지 말고 미군 없어도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그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그리고 국가 안보가 유지되는 그런 세상을 준비할 때가 왔어요. 예, 언제까지 계속 미국에게 의존하면서 형님 하면서 형님 백만 믿겠습니다. 엉덩이 뒤에 숨어서 그래야 합니까? 예, 미군 없는 민주주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도 방역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허접한 나라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용카는 내일 뵙고 오늘 저녁에는 정치부심으로 함께합니다. 어마어마한 또 오늘 또 시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정치부심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